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덧없는 만남과 피상적인 관계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의 진심, 그 깊은 곳에 자리한 진짜 사랑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몸짓, 특히 가장 은밀하고 무방비한 순간에 드러나는 행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러한 탐구가 여러분의 관계에 따뜻한 이해와 통찰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전설적인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랑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랑이란 두 영혼이 만나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장엄한 심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화려한 고백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닌 가장 원초적인 공간, 바로 침대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표현된다고 믿었습니다. 한 남자가 당신을 안는 방식,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 심지어 당신과 함께 숨쉬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떤 말보다도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저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인지 알 수 있을까요?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4가지 명백한 신호를 알려줍니다. 이것들은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한 행동들로 한 남자가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사랑할 때에만 나타나는 무의식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4가지 신호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며 그의 사랑이 단순한 매력을 훨씬 뛰어넘는 깊이를 가졌는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헌신의 무의식적인 의식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장 깊은 친밀감의 순간에 나누는 깊은 눈맞춤입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 오랫동안 서로의 눈을 마주하는 행위에는 거의 신비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매력을 초월하여 감정적 연결의 핵심을 파고드는 행위입니다. 칼 융은 종종 눈을 영혼의 창이라고 불렀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며 인간의 시선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몇 안 되는 비자발적인 관문 중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선택되거나 심지어 기만적일 수 있는 말과는 달리 눈은 마음이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까지도 드러냅니다. 한 남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당신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붙잡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열정의 표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없는 고백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여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항복 중 하나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속적인 눈맞춤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수준의 감정적 현존, 즉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무르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대 속에서 성장한 많은 남성들은 감정과 성을 분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에게 육체적 관계는 영혼의 결합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육체적 해소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깊이 사랑에 빠지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연결에 대한 무의식적인 갈망이 그동안의 분리 습관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당신에게 머무는 이유는 그 순간 그가 단지 육체적으로만 노출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아니마, 즉 남성 정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적 측면이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깊이, 친밀함, 그리고 합의를 갈망하는 아니마가 발현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눈은 단지 두 개의 몸이 아닌 두 영혼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반대로 눈맞춤을 피하는 것 또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친밀한 순간에 시선을 피하는 남자는 여전히 욕망이나 애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는 감정적인 장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는 완전히 알려지는 것에 따르는 취약함을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직 스스로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의 일부를 지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회피는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 즉 인정하지 않은 두려움이나 과거의 상처가 완전한 항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은 말처럼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피하는 것은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그 끊어지지 않는 연결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숨겨지고 불완전하며 무방비한 버전의 자기 자신, 즉 그의 영혼까지도 당신에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 깊은 눈맞춤이야말로 진정한 정서적 애착의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확실한 신호일 것입니다. 그것은 흉내내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가면 없이 존재하는 순간 무의식적인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공유된 시선 속에서 사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닌 여기 이 공간에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 라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신의 쾌락보다 당신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행동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진정한 친밀함은 대립되는 것들의 화해를 요구합니다. 즉, 두 개의 분리된 자아가 만나 그 합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융이 코니티오라고 불렀던 이 신성한 결합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항복 속에서 두 영혼이 융합되는 연금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한 남자가 깊이 사랑에 빠졌을 때 쾌락에 접근하는 방식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욕정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사랑은 교감을 추구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만족보다 당신의 만족을 우선시할 때 그것은 단순한 관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의 무의식적인 표현이며 당신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과 분리될 수 없다는 조용한 맹세입니다. 이는 단순한 매너를 넘어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보여주는 깊은 배려의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융은 우리의 정신에서 억압된 무의식적인 측면인 그림자가 종종 이기적인 욕망을 포함한 우리의 저급한 본능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깊이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더 높은 자아가 그 원초적인 충동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뒤로 미룹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대립의 결합입니다. 추구하려는 남성적 충동이 수용이라는 여성적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균형 속에서 성은 거래적인 행위에서 신성한 교환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무엇이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기억하며 당신의 만족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 모습에서 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본능적입니다. 마치 당신의 몸이 자신의 몸의 연장선인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오직 육체적 갈망에 뿌리를 둔 만남과 대조해 보십시오. 욕정은 소비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양육합니다. 단순한 호감에 사로잡힌 남자는 자신의 쾌락에 집중할 수 있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의 쾌락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행동은 사랑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위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 진정성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의 헌신이 단지 피부 깊숙한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관계 후의 다정한 스킨십과 감정적 개방입니다. 친밀한 행위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순간들이 한 남자의 진정한 감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칼 융은 육체적 친밀함이 방어 기제를 녹이고 일시적으로 자아를 잠재우며 무의식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한 남자가 깊이 사랑에 빠졌을 때 성은 절정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감정적 벌거벗음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후의 행동이 그토록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열정이 가라앉았을 때 그가 당신을 안는 방식, 그가 나누는 말들, 그가 보여주는 취약함. 이것들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계시입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 즉 우리 정신에 숨겨지고 종종 억압된 부분들은 왜 많은 남성들이 취약함과 씨름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툴다고 여겨지는 많은 한국 남성들은 강인함과 감정적 절제를 동일시하도록 교육받습니다. 마치 애정 표현이 자신의 남성성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육체적 친밀감 후에 물러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깊이 사랑하면 이 조건하는 실패합니다. 그가 평소에 숨겨두었던 상처받고 예민한 자아, 즉 그의 그림자가 그의 허락 없이 나타납니다. 그는 돌아서는 대신 당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거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거나 혹은 단순히 당신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조용한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계산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꾸밈에 대한 정신의 반란이며 그가 당신을 단순한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함과 연관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남자가 관계 후에도 감정적으로 현존할 때 그는 단지 자신의 욕망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 빛과 어둠을 모두 당신에게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무심코 당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사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은 그의 방어막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음을 드러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연기도 유혹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에 대한 그의 애착에 대한 가공되지 않은, 필터링되지 않은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열정이 최고조에 달한 직후에 즉시 물러나는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반드시 감정적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리는 종종 그의 연결이 주로 육체적인 것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머물 때 그 여운을 불편함이 아닌 소중한 것으로 대할 때 그는 사랑이 두 사람 사이의 경계를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관계 후의 애정 표현은 사랑의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몸이 만족하고 마음이 무방비 상태인 이 조용한 순간에 심장은 가장 크게 말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남자는 단지 침대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느끼는 감정이 욕망보다 훨씬 깊다는,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치하는 움직임, 즉 무의식적인 미러링입니다. 연인들의 조용한 언어 속에서 가장 심오한 진실은 말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이는 몸의 무의식적인 안무를 통해 이야기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심전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몸은 저절로 서로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호흡이 당신의 호흡에 맞춰 느려질 때, 당신의 팔다리가 생각이나 노력 없이 얽힐 때, 간단한 접촉이 수많은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연결이 의식적인 의도를 넘어 본능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이 현상이 그가 신비적 참여라고 부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개인 간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원초적인 감정적 합일 상태 말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우리는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지만 사랑은 이러한 장벽을 해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감정적으로 항복하면 그의 신경계는 당신의 신경계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현재 변연계 공명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미묘하게 당신의 것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의 제스처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다리를 건너는 메아리처럼 당신의 것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방이 아닙니다. 교감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인정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것을 몸이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이죠. 이 동기화의 중요성은 깊은 고요의 순간에 특히 두드러집니다. 조용한 친밀감 속에 함께 누워있을 때 어떻게 두 사람이 동시에 자세를 바꾸거나 같은 리듬으로 한숨을 쉬는지 주목해보세요. 이러한 미세한 순간들은 당신의 연결이 사회적 상호작용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어색하고 자의식적인 캐주얼한 만남의 움직임과 대조해 보십시오. 감정적 투자가 없으면 몸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움직임은 계산되며 진정한 동기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존재할 때 이러한 경계에 대한 필요성은 녹아 없어집니다. 당신이 지지가 필요할 때 그의 손은 정확히 당신의 허리를 감싸고 당신의 머리는 그의 어깨 곡선에 마치 그 공간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안깁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그토록 심오하게 친밀한 이유는 그 완전한 진정성 때문입니다. 조작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말의 선언과는 달리 사랑의 신체 언어는 위조될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이 당신의 몸과 조용한 조화 속에서 움직일 때 그것은 그의 정신이 당신은 타인이 아니라 나의 연장이며 대상이 아니라 나의 집이라 라고 인정하는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사랑의 4가지 무의식적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깊은 눈맞춤, 이타적인 배려, 관계 후의 취약함, 그리고 동기화된 움직임. 이 4가지 무의식적인 행동은 한 남자 헌신의 조용한 언어를 형성합니다.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사랑이 결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무방비한 순간에 쓰여지는 몸으로 구현된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이러한 행동들을 보인다면 당신은 단지 육체적인 연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범함을 초월하는 심리적, 영적인 유대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에 관한 한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 너머의 속삭이는 그 고요한 언어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곳에 당신이 찾던